엄태구님, 예, 서서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구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태구님, 첫인스가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예, 배우전을 하신다는 소감을 좀 간단하게 우리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들려주시는 것까지 첫 인사로 예, 하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가깝네요. 예. 배우자는 한다고 했을 때 같은 또래 독립영화 많이 찍으셨던 분들이 한 8, 9년, 10년 전에 많이 배우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10년, 12년 이렇게 지나서 이제 배우전 얘기가 이렇게 들려서 이제 하는구나 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화에 집중해 주시면 재밌게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편 영화를 관객들이 지금 막 보셨는데요. 너무 좋다고들 해주셨어요. 근데 이 네 편의 영화를 우리 배우님께서 관객들이랑 좀 같이 보고 싶은 작품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편 영화 골라주신 이유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키콰이어트, 숲, 시시콜콜한 이야기, 업보 다 네 분이 감독님이 다 다른 분이시고 또 다 저랑 저기 앉아 계시나 지금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분이 어디가 지금 앉아 계신가? 네. 아니 그 업보 감독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저랑 친구인데요. 저기 갑자기 얼굴 봤는데 좀 웃겨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보면 저는 오늘 저도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같이 보면 뭔가 뜻깊고 일기장 같고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배우님께서 일기장 같다라고 얘기해주신 표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장 같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의 의미가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얘기 조금만 들려주세요. 매 컷 볼 때마다 그때 제 상태랑 그 주변의 공기랑 다 기억이 나서 아마 그 같이 찍으신 분들도 다 기억이 날 텐데 그러면 각자 일기처럼 다 같이 쓴 일기처럼 약간 그렇게 다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일기장 같다는 표현 맞는 것 같으시군요. 근데 일기 쓰세요 혹시? 배우님? 실제 일기? 일기를 네. 십몇 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쓴 적이 있는데 네. 다 버리고 이사 가면서 너무 짐이 돼가지고 네. 그 귀한 걸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네. 그 뭐지 누군가 보면 그럴 바에 내가 이게 내 손으로 하겠다. 괜히 그런 감정 드는 게 그냥 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근데 배우님이 워낙 데뷔하신 이후로 사실은 필모를 찾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매해 쉼이 없고 매해 정말 작품들이 많고 배우로 데뷔하신 이후에는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님 출연하신 모든 작품들이 배우님의 일기장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따로 일기장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엄태구 배우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냥 엄청 설레고 엄청 떨리고 주변 분들이 잘해라. 이렇게 배우님 불편하시지 않게 잘해라 막 이런 얘기들 팬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조금 편이시면 진짜 말씀 잘하시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긴장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이제 단편작 중에서 상영했던 작품 홍석재 감독님의 도서관에서는 신뢰의 정수. 키카이엇 이 작품으로 처음에 이제 특별 이 단편선의 문을 열었는데 이 작품을 찍으셨을 때 이 캐릭터를 이제 시나리오를 보거나 아니면 감독님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이 캐릭터를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고 싶다 이런 느낌? 사실 일기장인데 네. 가장 많이 기억이 안 나는 점. 그럴 수 있죠. 왜 그런가? 내가 썼지만 남이 쓴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일 보고 싶었던 영화가 킵카이어트였어요. 그때 미장센 영화제 13년 전에 12년 전에 그렇죠. 이게 12년에 공개된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냥 기억나는 순간들은 네. 숲 촬영 당시에 홍석재 감독님이 네. 붐을 들고 계셨거든요. 거기 보면 붐 오퍼레이터로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동갑이어가지고 친구여가지고 그 작품을 제가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석재 감독 네. 그 촬영이었는데 그 대본 받고 이제 하기로 한 상태였고 저는 근데 숲 찍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제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든 상태로 킵카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촬영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제 작품 보면 되게 명확히 다 떠오르는데 유독 킵카이어트는 그 순간이 약간 이렇게 도려진 것처럼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되게 좀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 피폐함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우연히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재 감독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두 분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절친이시고 그리고 친한데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친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님. 네, 농담입니다. 네, 왜냐면 사실 우리 홍석 감독님 한 번 더 나오시잖아요. 영화 보셨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시콜콜에서도 친구로 이렇게 절친 친구로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이 친구의 바이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감독님은 전문 배우는 아니시니까 연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두 분의 절친 케미가 저 때부터 있었구나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석재 감독께서 석재 감독님이라고 말해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석재 감독님은 원래부터 그 예전에 하트바이벌이라고 그때부터 연기를 너무 사실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잘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했어요. 네. 도서관에서 신뢰정수 같은 이 작품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제목으로 도서관에서 신뢰정수이 붙었었고 아마 배우님이 연기하시면서는 킵카이엇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사실 저는 엄태구 배우님의 이 단편선의 첫 그 부분에 되게 잘 맞는 작품이라 저 혼자 이 순서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그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캐릭터가 감독님이 봤을 때 엄태구라는 배우의 매력을 되게 잘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를 배우님한테 맡기셨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장편 영화들에서도 군데군데에서 자기 역을 다 맡아오셨지만 여기에서 특히 배우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배우님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캐릭터를 감독님께서 되게 잘 세공해서 맡기셨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킵카이어트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킵카이어트랑 되게 강한 기억이 그 미장센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회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영화의 그 흡입력에 되게 놀랐었어요. 현장에선 정신없이 촬영했는데
와 영화 진짜 잘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음. 그 관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중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편은 어떻다, 장편은 어떻다 구분한 건 사실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편의 화법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편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 30분이 정말 쫄깃쫄깃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런 작품이어서 우리 배우님의 얼굴을 또 그 작품에서 보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숲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또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 또 엄태화 감독님의 괴물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약간 부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엄태화 감독님하고 작업하신 이 숲, 사실 두 개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게 뭐지 싶은데 이상하게 이게 뭐지 싶은데 알겠는 그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교차로 진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편의 영화를 각각 찍은 것 같은 느낌까지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숲은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손에 꼽으시나요? 네. 왜 그랬나? 생각해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힘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되게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완전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쪽은 되게 소년 같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같고 되게 사랑스러운 그러면서도 조금 짓궂은 이런 얼굴이라면 한 명은 좀 무서운 그냥 서 있고 말하고 존재만으로도 바짝 날이 서 있어서 되게 무서운 근데 그 인물을 같은 배우의 얼굴이 그렇게 상반된 얼굴을 한 작품 것도 단편 안에서 보여주는 게 되게 새롭고 훌륭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씀 듣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킥하이어트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이게 같은 연결 바로 촬영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작품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 저란 사람 자체가 힘들었나 봐요. 그때가 굉장히 몸과 마음이 고돼 있었어요. 되게 날카로웠고 네. 그 시기가 딱 숲과 킥하이어트 시기인데 숲이 먼저였는데 숲 촬영할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추억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즐기시지는 못하셨다는 얘기처럼 들리. 그런 상태가 캐릭터에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좀 그랬습니다. 사실 최구 배우님은 지금도 너무 동안이시지만 예. 숲을 보아도 정말 저 때는 그 나이 때의 정말 얼굴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가 훨씬 더 어린 나이 때, 20대 초반, 조금 더 어리게 보면 진짜 막 10대 후반처럼도 막 느껴지는 그런 동안의 얼굴이 있다고요. 본인 앞에 아시죠? 약간 감독님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캐릭터를 맡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네. 그거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되다라는 생각 말씀하셔가지고 좀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는데 숲 같은 경우에 그 수중신 있잖아요. 물속에서 모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예 그거 보면 물론 촬영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배우님이 직접 하셨을 것 같은. 아닙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네. 그게 도충 촬영이었고 네. 제가 직접 안 하고 촬영 그 당시 촬영팀이셨던 형의 발이었었을 텐데 아마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아, 배우님을 고생시키진 않았다라는. 네? 아, 그 팔이 홍석재 감독님이셨다고요? 배우님 절친이 아니시라고요? 절친인데 네. 아, 네. 아, 이 작품에 홍석재 감독님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단편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숲은 개인적으로 배우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큰 의미가 있고 네. 저는 보통 예전에 연기한 걸 제가 잘 못 봐요. 근데 진짜 십몇 년 전에 연기한 걸 유일하게 여기 떳떳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상한 힘들었던 만큼 연기가 잘 됐었나 봐요. 저도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고의 연기가 아니었나. 그 정도로 빈틈이 많이 없어요. 보통 저는 제 연기에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숲에서는 참, 그리고 되게 또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장센 영화제에서 또 의미 있는 상을 타기도 했고 상 탄 것도 의미가 있지만 되게 그 안에서의 저의 연기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궁금해졌어요. 배우님께서 영화 속의 나를 볼 때 저거 참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그런 어떤 기준?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연기를 볼 때 좀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조금 가짜 같으면 제가 못 보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봐요. 아닐 거야. 잘했을 거야. 이러한 이유면 괜찮을 거야. 계속 봐요. 근데 진짜 괜찮은 건 처음에 봐도 이렇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좀 봐지거든요. 근데 숲은 십몇 년 전에 찍은 작품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 진짜 같은 연기라는 제 것은 기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배우님이 생각하는 마음에 드는 연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또 시시콜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저는 시시콜콜 왜 약간 뭔가 자세를 바로 잡으셨어요? 네. 걷었는데 갑자기 좀 추워져서 에어컨이 좀 빵빵하네요. 예. 사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봤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엄태구 배우님의 멜로를 기다린 거는 맞습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은 이제 놀아주는 여자에서 엄태구 배우님의 발견이다,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랬는데 다들 알았는데 약간 이러셨을 것 같은 작품이 시시콜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사실 이 박수는 조용히 감독님 조용히 감독님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조용히 감독님께 한자고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궁금한 거, 감독님이 이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엄태구 배우님한테 이 작품을 합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하면서 캐스팅을 꼬시시던가요? 일단은 보내줬고 저는 바로 하자 그랬어요. 좋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작품을 하시면서 재미있었거나 기억나시는 어떤 순간들 있으세요? 사실 이 작품 보면 저는 로맨스 영화의 가장 최고의 장점, 그러니까 이 로맨스 영화가 잘 만든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영화 딱 보고 났는데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잘 만든 로맨스 영화잖아요. 근데 시시콜콜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연애하고 싶고 스쿠류바 먹으러 누가 나한테 스쿠류바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 이런 기분이 드는.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 사실 연기할 때는 항상 그냥 좀 치열해가지고
근데 시즈코콜 이야기도 약간 숲과는 또 다른 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단 저도 처음 해보는 그런 류의 연기였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나고 결과물 보고 너무 좋았던, 그리고 관객석에서 이렇게 막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찍었던 영화 중에 관객들이 막 웃으시는 작품이 거의 귀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시즈코콜 이야기 다음에 어른들한테 네. 관객석에서 이렇게 웃으시는 걸 처음 봤는데 전 언제나 약간 관객분들이 많이 웃으시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작품을 많이 찍어보진 않았는데 시시콜콜한 이야기 찍으면서 그 상영한 거 보면서 막 많이 이렇게 웃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시는 스타일이 정말 치열하고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를 진짜 집요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 되게 생활 연기 같은 그런 연기잖아요. 그래서 엄태구 배우님이랑 좀 닮은 점이 많은 캐릭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다 닮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닮았나? 닮았을 것 같아요. 은근히 밀당할 줄 모르는데 되게 밀당 잘하는 그런 남자? 예. 여러분들 객석, 예전에 저 기억나는 객석에서 약간 탄성, 이런 탄성이 터졌던 게 그때였어요. 제가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어서 전화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여성분이 장난치, 저 바보 이런 그런 짝탓이 느껴졌었는데. 아마 제가 한 캐릭터는 그 감독님들과 제일 닮아있지 않을까. 감독님의 연애 스타일이 이제부터 하나 밝혀졌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시시콜콜한 이야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각각의 캐릭터에 다 이제 자기 모습이 있다고 하셔서 업보 얘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명나 대왕과 어떤 분이 닮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업보를 또 골라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친해서. 출신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안 해본 캐릭터고 네.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최수혁 감독님인데 네. 지금 나온 모든 작품에 조감독님이셔서 뭘 맡아주셨어요? 오늘이 사실 네. 거의 최수혁 특별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좀 하고 싶은 말이 네. 그래서 깜짝 최수혁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자도 부탁드렸어요. 네, 감독님 앞쪽으로. 배우님. 배우님이. 배우님 여기 앉으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감독님 의자를 붙여서 옆에 바짝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사실은 감독님 여기 무대 위로 모시는 거 모르셨죠? 예, 전혀 농담이었는데 네, 제가 준비했어요. 엄태구 배우님께서 밖에서 아주 조용하게 속닥속닥 하시면서 제가 최수혁 감독님을 무대로 모셔서 장난을 좀 치고 싶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의자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껏 장난. 네 작품, 그러니까 세 작품의 조감독을 하셨고 또 업보의 심지어 연숙자도 심지어
악마를 보았다 제가 단역할 네. 때도 연출 아 같이. 인투기도 네, 우선 감독님 이렇게 관객들이랑 먹고 같이 보신 소감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떠세요? 재밌게 보셨어요? 관객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사실 이 앞전에 나왔던 작품들이 네, 참여를 했지만 그 홍석재 감독님의 피콰이어트하고 네. 그 조명 감독님의 시시콜콜을 네. 사실 저도 극장에서 처음 아. 봤죠. 근데 이 앞전에 세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이걸 보니까 네.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전에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예.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를 네 편의 단편을 다 보고 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네, 있으세요? 배우님? 딱히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드려보내드릴게요. 감독님 벌써 쉬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우리 엄태구 배우님의 매력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래서 엄태구 배우가 너무 좋다. 배우님 감독님을 모셨을 때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모셨어요. 아마 더 부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태구 배우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감독님. 사실 굉장히 와일드한 면으로 처음에는 어떤 그런 면을 좋아해 주실 수 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되게 뭐랄까 되게 샤이한 네. 매력이 사실 저희 둘이 만나도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두 분은 약간 뭔가 영혼으로 대화하시는 사이이실 것 같아요. 막 말로 막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눈만 계속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대화를 진짜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살짝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만 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엄태구 배우 전에 과거의 작품들을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억으로 이 네 작품이 다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수혁 감독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우님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팬미팅 2,000석의 피켓팅보다 더 치열한 피켓팅을 뚫고 오신 팬분들이라서 우리 배우님의 작품들 많이 보시고 우리 배우님 연기를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태구 배우님께서 이야기하는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직접 듣는 시간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태구 배우님을 2022년에 한국 배우 200 캠페인에서 촬영을 하면서 처음 그때 뵀었는데요. 그때 저랑 저희 이제 촬영하신 작가님이 정말 약간 넋을 놓고 본 사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배우님의 눈을 보면서 저렇게 맑고 깊은 눈이어서 그렇게 극단에서 극단까지의 캐릭터를 다 담으실 수 있나 보구나 막 이러면서 엄청 감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우리 배우님께서는 배우라는 일 나는 왜 배우로 살아야겠다, 배우라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어떤 계기나 선택의 이유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짜 멋있어 보여서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고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을 때는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아마 그 지인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정말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를 훌륭하게 해내는 삶은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그렇게 멋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주어지면 제 직업이니까 최선을 다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12년 전 작품인데도 되게 엊그제 같다. 되게 이게 12년이나 됐다는 생각이 놀랍다 이런 얘기 아까 잠깐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배우님께서 나는 내 직업은 배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되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작품에서 배우로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 단역이나 이런 캐릭터들로도 되게 오랜 시간을 또 쌓아오셨잖아요. 그 시간이 엄태구 배우님께는 어떠한 선물 같은 걸로 남았는지, 기억으로 남았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냥 있는데 네. 그냥 일하고. 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 직업의 자양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투기가 정말 엄태구라는 배우를 대한민국 영화계에 탁 하고 선물처럼 내놓은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번 배우전에서도 상영을 하지만 임투기는 우리 배우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일까요? 인투기 너무 뜻깊고 어쨌든 첫 장편이었고 네. 영화도 재미있었고 배우님 영화 보시면서 잘 안 웃으시죠? 영화 보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출연하신 영화 보시면서는 잘 웃지 못하시는 편이시죠? 임투기는 진짜 재밌었는데 배우님 보시면서도 웃으셨을지도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좀 아쉬우면 지금 가서 다시 찍고 싶다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투기입니다. 왜요? 어떤 부분이 좀 다시 찍고 싶으셨어요? 좀 다시 하면 좀 뭔가 좀 더 살아있게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한 번 다시 본 적이 있는데 네. 연기의 아쉬움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맞아. 오늘 특별전에 나온 작품들 보다가 생각했는데 물론 아까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들이 그 캐릭터의 감독님들을 담잖아요. 그런데 영화 감독이거나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엄태구 배우님도 되게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캐릭터, 영화 감독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 배우님 좀 어떤 다른 특별한 생각 드시는지 그것도 감독 예, 영화 감독, 영화를 좋아하거나 왜냐하면 숲에서도 물론 한상신이지만 감독으로서의 그런 뭐랄까 내면 자아가 드러나고 시시콜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 그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딱히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대본 받으면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처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짜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볼 때 조금 더 덜 불편할까? 자연스럽게 봐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런 팁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주변에 되게 가깝게 계시잖아요. 사실 오늘 와주신 다 많은 네. 분들이 네. 제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랑 있을 때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데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서 계셔서 네. 많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의자를 안 치웠는데 네. 여기 계신 여기 보러 오신 지인 감독님 중에 또 한 번 이렇게 무대 위로 모셔서 박수받게 하고 싶은 감독님 계시면 무대를 한번 모셔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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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 우선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엄태구 배우하고 총 4작품을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인투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신 업보 그리고 가려진 시간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그렇게 4작품을 함께한 배우 김희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작품 했습니다. 가려진 시간, 콘크리트 유토피아, 업보, 놀아주는 여자, 변진스럽게. 놀아주는 여자에서 그 커피숍에서 잠깐 같이 있습니다. 네, 변진스럽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깜짝 이렇게 선물로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배우님? 너무 좋습니다. 워낙 재밌는 분들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배우님께 혹시 엄태구 배우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건 없으셨나요? 엄태구 배우님? 아니요, 아니 태구 배우님이 예, 없으셨어요? 두 분 무대로 모셨으니까 뭔가 질문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저도 큰 기대 없이 여쭤봤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그 같이 또 동료로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보는 엄태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분 얘기를 좀 들려주신다면 어떨까 싶네요. 예, 마이크 가지고 계신 우리 변준수 배우님께부터 엄태구 배우님 현장에서 어떤 배우님인지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럼요. 네. 최근에 작년에 찍었던 놀아주는 여자에서는 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구 형 얼굴이 잘 안 나오고 살짝만 나와도 정말 그때도 뭐 최선을 다하고 계속 막 열심히 어떤 컷마다 다 매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업보에서도 현장을 딱 갔는데 태구 형이 분장을 받으면서 네. 어떤 뭐 준비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래서 이제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셨는데 그게 영화에 잘 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 밖에 엄태구님은 어떤 분일까요? 친구로서 보시면, 가까운 사이로서 보시면요. 네. 동생. 왜요 형? 네. 동생이시죠. 네. 왜요? 진실이다. 네. 어떤 게 제일 매력적입니까? 자연인 엄태구의 매력. 저도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형은 그냥 툭툭 던지는 농담들이 재밌습니다.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 미묘한 뉘앙스를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희상 배우님도 배우 엄태구는 동료로서 보시기에 어떤 배우세요? 진짜 훌륭한 배우죠. 진짜 배우고 싶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하지? 그러니까 인투기 때하고 업보 때하고 좀 달라요. 네. 인투기 때는 되게 이제 민감도가 거의 뭐 아주 높게 치고 있어서 친구라도 옆에서 말을 못 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적대 관계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근데 그 에너지를 저도 받아가지고 되게 호흡을 잘 맞출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업보를 통해서 이제 또 봤는데 그때는 농담을 또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놀랬죠. 아 얘가 변했구나. 그래서 이제 서로 분장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웃었어요. 아 수염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여유 있게. 예.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업보 때 그때 기억하면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자세가 예 그렇게 대하는 배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친구로서 뿌듯합니다. 네. 그러면 친구 엄태구님, 예, 자연인 엄태구님은 어떤 매력이 있는 분이신가요? 뭐 그냥 사실 예, 엄태구 배우님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예, 왜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부끄러우시네. 아마 네.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네. 워낙 그렇게 친하지만 얘기하면 네, 친하지만 네. 친하지만 네. 현장에서 네. 이렇게 만나서 엄청 친한 거고 네. 제가 진짜 친한 네. 절친은 네. 저기 되게 앉아 계십니다. 아, 앉아 계세요. 통화도 자주 하고.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지금 곤란하실까봐 약간 마음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떠신지. 네. 왜 내려오라고 했습니까? 이러려고 이게 이 두 분을 부른 건 아니고 네.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불렀는데 약간 분위기가 네. 약간 약간 아 이거 아닌데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네. 그렇게 흘러가고 계셨군요. 이 이야기는 아마 네. 진짜 네. 네. 일단 말씀하던 걸 마치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김상변님. 아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놀아주는 여자 공개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둘이 데이트를 한번 즐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하나 산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선물을 사려고 이제 동대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그때 막 벚꽃이 막 피고 있었어. 이제 태우가 운전하고 막 벚꽃 막 구경하고 네. 또 이제 마무리로 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강아지 얘기 계속 나누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서로 이제 배우에 대한 고충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네. 인생사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참 12년 만에 처음이라. 아, 네. 12년 만에 처음이라. 네. 근데 꼭 배우님이 아까부터도 뭐 함께 하셨던 우리 김희상, 변윤수 배우님 얘기를 꼭 해주셔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희상 배우님, 변준수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구랑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잘 통화하면 통화했지 여기 나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 조금 어색하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어색할 거 알아서 제가 안 부른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배우님 얘기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엄태구 배우님 초기에 감독님 굉장히 세고 그리고 강렬한 연기로 많은 분들이 엄태구 배우님을 인지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사실 대중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너무 좋게 본 모습들을 좀 계속 보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바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엄태구 배우님께서 그렇게 좀 강한 캐릭터들을 좀 맡아서 계속 강한 인상을 남기셨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극단에 있는 정말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거 배우한테 모든 캐릭터가 다 힘들겠지만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배우로서의 고충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밀정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캐릭터들 배우님은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는지도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캐릭터를 막 엄청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귀여워. 밀정도
벌써 내년이면 촬영한 지 10년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연기하는 방식과 지금 방식이 사실 너무 많이 달라서 그때 생각해 보면 계속 뭔가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악한 말들도 조금 많이 일부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눈에서 그 착해 보이는 눈이 그때 당시 생각 제가 9년 10년 전 생각했을 때 이 하시모토라는 눈에서 착해 보이는 게 없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 차이나타운 무건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때는 약간 순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지금 그 안이 그렇게 끌어오르면 눈이 되게 차갑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맥컷 찍을 때마다 구석에서 엄청난 많은 막 화를 끄집어 올렸어요. 그때 당시 방식으로. 그래서 엄청 고됐었고 지금 다시 만약에 밀정하신 것들을 한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악한 사람도 풀어져 있을 때가 있을 테고 딱 그 순간에만 딱 진짜로 보여드리면 더 이벤트가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은 캐릭터 중에 하나는 또 밀정 하시모토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캐릭터들을 약간 복귀하시는 성향이 있으신가요?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그렇습니다. 10번쯤 하실 것 같은데. 복귀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 복귀하는 과정이 배우 엄태구에게 남기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결과를 남길까요? 다음 촬영할 때 예를 들어 좀 전에 촬영했으면 차에서 계속 복귀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이게 안 올라왔지? 약간 별 준비 안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됐지? 약간 계속 이런 왔다 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약간 헬스 하면 조금씩 근육 쌓이듯이 네. 그렇게 쌓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 막연한 생각이 10년 전, 15년 전 작품에 비교해보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1, 2년 전 작품 봤을 땐 모르겠는데 한 오랜 시간 예전 작품 보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보기 편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확실히 그런 복귀들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갑자기 조금 생각난 질문인데요. 그 17년 전 연기를 이제 막 하겠다라고 결심한 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연기를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배우 엄태구에게 지금의 배우 엄태구가 하나만 딱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침묵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 버틸 수 있었냐면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었죠.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 연기를 보면 네. 약간 제가 너무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보면은 정말 그래서 그 17년 전 작품 말고 2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영화 찍은 게 그때 형 학교에서 형이 북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을 한 10년 전에 보고 제가 형한테 문자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왜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정말 약간 기계치가 있듯이 연기치 같았거든요.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형이 그때 네. 답장이 왔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땐 나도 몰랐지. 네. 근데 이거 되게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건 지나고 나서 알아야지. 그때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잘할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잘한다고 진짜 생각을 했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배우로 살아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배우님 좋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좋은 점을 꼽으라면 배우로 이만큼 살아왔더니 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점은 뭐가 있으실지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게 투성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일기장처럼 볼 수 있는 작품도 있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옷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재정도 할 수 있는 직업을 누릴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직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럼 요것도 한 번만 여쭤볼게요. 한 10년쯤 뒤에 엄태구 배우님은 어떤 배우가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숲이 12년 전 작품인데 네, 한 일주일 뒤처럼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훅 지나서 시간이 네. 정말 무섭게 빨리 가서 금방 네. 저는 엄태구 배우님이 아까 저는 이것밖에 연기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던 말은 조금 다르게 들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해 하고 싶어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엄태구 배우님께서 배우라는 삶,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뭐 목표나 꿈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런 배우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일도 열심히 하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지인분들 만나고 개인적인 삶도 좀 건강하고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삶이 너무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연인으로서의 삶은 조금 줄어들고 약간 이런 균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왜 여쭤봤냐면요. 현장에서 엄태구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걸 보거나 뭐 이랬던 되게 많은 동료분들이나 감독님들께서 되게 무시무시하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무시무시한가요? 라고 여쭤보면 저 배우의 안에 정말 무엇이 얼마나 큰 것들이 들어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배우님 좀 전에 주변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과거에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그 예민함이 되게 하늘을 찔렀다면 지금은 조금 누그러뜨리고 여유롭고 이런 엄태구 배우님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조율 같은 것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여유롭지 않은데 그냥 보이는 방식이 네. 조금 다르긴 한가 보구나라는 생각은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고 다가가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습니다. 항상 엊그저께도 뭔가 촬영하고 왔는데 네. 똑같습니다. 왜냐면 네. 매번 다른 작품이고 아, 매번 새로운 캐릭터고 네. 매번 새로운 장소, 그쵸. 새로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이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복싱하는 사람 분들이 선수분들이 링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되잖아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우님이 언제 뭐 어떤 연기가 쉽겠어요, 어떤 연기가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링 위에 오르는 그 긴장을 가지고 최소한 전력을 다해서 이 위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그 전력하는 배우에게 되게 반하고 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 엄태구 배우님 마지막으로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뭐 감사의 인사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얘기 해주시는 동안 또 관객분들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사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많이 민망해서 많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인분들이 와 계시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계속 연기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이렇게 덕분 아니면 저는 아마 계속 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불러줘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근데 여기 와 계신 분들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앞으로 활동도 조금만 힌트 주실 수 있는 것들 좀 힌트 주시면 좋겠어요. 그 조명 가게 이제 오픈을 제가 얼마 안 해서 조명 가게 이렇게 홍보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화보 같은 것도 찍어서 더 이렇게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종종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좋은 재밌는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 마음 촉촉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준 엄태구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녁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또 우리 엄태구 배우님의 다음 행보에도 많은 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배우님 이동하시고 나서 관객분들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